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의적 체험활동 영양식생활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저탄소 식생활의 일환으로 핫한 채식에 대하여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볼까요? 인트로, 채식 정말 필요한가? 챕터 1, 동물복지, 무항생제, 유기농 등 인증. 챕터 2, 채식이란? 채식의 종류. 챕터 3, 채식 식단 짜보기. 아우트로, 채식 랩. 인트로, 채식 정말 필요할까? 채식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딱 어떤 분이 떠오르나요? 저는 딱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절에 계시는 스님들이죠. 스님들은 살생을 피해야 하는 종교적인 이유로 평생을 채식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스님 외에도 어떤 이유로 채식을 할까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채식도 있습니다. 동물보호운동가들은 실제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의 잔인함을 예로 듭니다. 실제로 닭의 사육 환경을 본 적이 있나요? 닭은 작은 케이지 안에서 평생을 알만 낳다가 죽어야만 이 케이지 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A4 용지 한 장보다 작은 케이지 안에서는 날개를 펼칠 수조차 없습니다. 거기다 자기가 사는 곳에 똥도 누고 오줌도 놓아야 해요. 원래 동물들도 자연 상태에선 사는 곳과 배설하는 장소가 떨어져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바로 옆에 돼지나 닭들을 공격하기도 해요. 꼬리나 귀를 물어뜯고 부리로 쪼아대지요. 이런 일을 방지하려고 돼지는 태어나자마자 송곳니와 꼬리를 자르고 닭은 부리 끝을 없애요. 마취도 하지 않고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또 이렇게 좁은 곳에서 대량 사육을 하면 질병에 아주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약을 무지하게 많이 쓰지요.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일상적으로 사용해요. 요사이 동물복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를 위한 운동도 활발해져서 공장식 축산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졌어요. 최소한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동물이 동물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물복지는 육식에 필요한 비용을 높게 만듭니다. 이전보다 비싸게 고기나 우유, 달걀을 사야 한다는 건데요. 이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급적 고기 섭취를 줄이고 동물복지 마크가 있는 고기를 소비한다면 우리는 항생제를 적게 맞은 건강한 고기 섭취로 건강에도 좋고 동물까지 생각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채식이 동물을 위해서만일까요?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복지 문제 차원이 아니라 사람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 문제인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채식 식단을 제공하며 학생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급식 어때? 고기가 없어서 별로예요. 고기 먹고 싶어요. 어머, 지금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한 달에 한 번쯤은 고기 없이 먹어보자. 어차피 환경 문제는 저희 다음 세대 문제잖아요. 아마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친구 뜨끔할 것 같은데요. 정말 환경 문제가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문제일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나요? 그 전부터 참 문제가 많았지만 2022년만을 살펴보더라도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이 잠겼습니다. 어떤 뉴스는 80년 만에 잠겼다고도 하고 어떤 뉴스는 115년 만에 장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몇 년 만이건 참 기록적인 폭우였다는 것을 증명하겠죠. 서울 강남이 잠기고 호우가 시작된 지 3일 만에 1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되었죠. 재산 피해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땅값 비싼 강남이기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의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수량이 많아지고 장마는 길어졌을까요? 장마는 북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여름이 되면서 점점 북쪽으로 세력을 넓히는 가운데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보통 보름 정도 서로 세력을 다투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커지고 북쪽의 차가운 공기는 줄어들면서 사라지지요. 그리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세력을 잃지 않고 한반도 부근에서 북태평양 고기압과 계속 서로 맞서는 바람에 장마가 길어졌어요. 왜 북쪽의 공기는 세력이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북극 부근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북극 부근의 온도가 평소보다 2도 정도 올라가면서 그 아래쪽인 시베리아 부근은 오히려 추워졌어요. 북극과 시베리아 지역 사이에서 양쪽의 공기 흐름을 막는 제트기류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제트기류는 양쪽의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거세지는데 양쪽의 온도차가 줄어들면서 세력이 약해져
북극의 찬 공기가 시베리아 지역 쪽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북극이 예년보다 따뜻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선 장마와 폭우 등의 이상 기후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이상 기후가 나타날지 예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분명한 건 환경 문제는 절대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층 할 것 없이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겠네요. 채식과 기후변화가 무슨 상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이제 알아볼까 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앞서 살펴봤듯이 지구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도는 왜 상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시간을 거슬러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증기기관을 발명하며 시작됩니다. 증기기관은 물이 수증기가 될 때 부피가 3000배쯤 커지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물을 끓이기 위해 발명 초창기에는 나무를 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를 떼우기 시작하자 감당이 되질 않아요. 숲이 남아나질 않겠어요. 그래서 나타난 대안이 석탄입니다. 그러다 19세기 말쯤 내연기관 자동차가 등장했고 내연기관은 석탄 대신 석유를 이용하지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는 모두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데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적외선을 아주 잘 흡수합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적외선이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지구 온도가 높아지지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 평균 기온은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0.5도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소 역시 소화 과정 중에서 트림과 방귀로 메탄가스를 내놓습니다.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23배나 더 강하답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에 10억 마리에 가까운 소들이 있으니 이들이 내뿜는 방귀와 트림이 지구를 덮이기에 부족함이 없겠지요. 이런 가축을 기르는 일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높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말과 소를 키우려면 넓은 초원이 필요한데 숲을 태워 초원을 만드는 게 아주 큰 문제죠. 숲은 초원보다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몇 배나 더 큰데 축산업 때문에 파괴되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다 숲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블랙카본은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4,470배나 온실효과가 큰 물질입니다. 현재 인구 증가 추세로 보면 매년 2억 톤 이상의 육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요. 이 말은 더 많은 소와 돼지, 양들을 사육해야 하고 그만큼 더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게 된다는 뜻이지요. 육식이 기후위기 주범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축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의 16.5%에 달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시나요? 차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15% 정도입니다. 네, 축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그 어떤 산업보다 가장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You win! 지구는 계속해서 더워하고 더워진 열기로 몽골은 1990년대까지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던 사막이 78%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화가 우리나라라고 안전할 것 같나요? 여러분, 제주 바다의 사막화 들어봤나요? 바다에 있어야 할 해조류 대신 하얀 석회 물질인 갯노금으로 가득 찬 것인데요. 갯노금 현상은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탄산칼슘이 석출되어 해저를 뒤덮는 현상입니다. 이뿐일까요? 요새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애플레이션. 사과와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신종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과폰의 그 사과 아니고요. 진짜 먹는 사과값이 치솟았습니다. 이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입니다. 보통 사과꽃은 4월 중순에 피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사과꽃이 일찍 피었죠. 이후 기온이 갑자기 또 떨어지면서 열매가 냉해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엄청나게 줄은 것이죠. 이상 고온 현상은 사과밭까지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과는 평균 15에서 18도 정도의 기후에서 재배할 때 가장 잘 자라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재배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에서 나던 사과가 이제는 강원도에서 재배를 해야 할 거고 아예 2070년에는 국내에서는 사과를 키우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환경 문제는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도 아니고 남의 나라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채식은 동물, 지구, 그보다 중요한 나를 위해 정말 필요하다는 것. 이제 우리 모두 공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1. 동물복지, 무항생제, 유기농 등 인증. 인트로에서 얘기했지만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축산농장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으니 꼭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장식 축사는 동물의 건강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죠. 그래서 동물들에게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이 항생제가 우리의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무항생제 인증마크.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면서 엄격한 인증 기준을 지키며 생산된 축산물입니다. 인증 모양은 이렇게 생겼으니 꼭 확인하시고요. 그거 아시나요? 영양쌤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소, 돼지, 닭고기는 물론 달걀, 오리고기까지 무항생제 제품으로 급식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가격이 좀 비싸겠죠? 남기지 말고 급식 먹자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채소는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가급적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농 인증은 농산물 재배 시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모두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재배한 농산물에 주어지는 인증입니다. 무농약 인증은 농약과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비료는 기준치의 3분의 1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주어지는 인증이죠.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는 식물의 5% 정도 흡수되고 나머지는 공중이나 땅에 남습니다. 이렇게 살균된 토양은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기에 부적합하므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질산염을 들이붓습니다. 밭으로 들어간 질산염은 이산화질소의 형태로 대기에서 발견됩니다. 이산화질소는 과거 웃음가스로 불렸지만 대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보다 300배나 더 강력하게 온실효과에 기여하고 자외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이런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환경에 좋지 않은 물질이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있을까요? 다양한 질병 중 특히 암을 일으키고 다량 섭취 시에는 즉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으니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건강을 생각해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마트에서 무농약이나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과일이나 채소를 씻어 먹는다면 잔류농약을 8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상추 등 잎채소는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것보다 물을 받아서 씻는 방법이 잔류농약을 제거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파는 뿌리보다 잎을 꼼꼼히 씻고 오이는 소금으로 문질러 씻습니다. 사과나 딸기는 꼭지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사과의 꼭지 부분은 움푹 들어가 있어 상대적으로 농약이 잔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에는 이 부분을 잘라내고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챕터 2. 채식이란 채식의 종류. 그래서 채식을 왜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채식은 도대체 뭘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채식? 풀만 먹는 거 아니야?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동물성 식품 중 일부 또는 전체를 피하고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생활 또는 그러한 신념 및 사상. 그런데 이 부분이 걸리죠, 여러분. 동물성 식품 모두를 피하기도 하지만 일부만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도 여러 형태의 채식주의로 갈리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채식의 종류.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정말 식물성 식품, 즉 채소나 곡류만 먹는 채식을 비건이라고 합니다. 채식의 단계 중 가장 엄격한 단계죠. 다음으로는 채소와 함께 우유나 치즈, 꿀을 먹는 단계를 락토라고 부릅니다. 락토에서 달걀까지 먹는 건 락토 오보이고요. 락토 오보에서 어패류까지 추가한 건 페스코라고 합니다. 페스코에서 닭고기와 같은 조류를 추가한 건 폴로라고 해요. 소, 돼지, 양, 말고기는 피하는 거죠. 사실 폴로 단계까지만 해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학교는 한 달에 한 번 페스코 식단으로 채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챕터 3. 채식 식단 짜보기. 채식 식단 짜보기 스텝 1. 자유롭게 여러분이 원하는 채식의 종류를 선택해보세요. 우리 학교는 페스코 채식을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채식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한 달에 한 번쯤은 나는 엄격하게 채소만 먹는 비건을 해보겠다 하시면 정말 채소나 곡류만을 이용해 식단을 짜보세요. 나는 달걀까지는 먹고 싶다 하면 락토 오보도 좋고요. 생선이나 조개 같은 해산물까지는 먹고 싶다면 페스코도 좋습니다. 채식 식단의 종류를 선택했나요? 그렇다면 스텝 2. 식품 구성 자전거를 이용해야 합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에 있는 식품군을 모두 활용하여 식단을 작성합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앞바퀴에는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물이 있고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네요.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운동을 의미하죠. 뒷바퀴에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노란색인 곡류와
초록색인 채소류가 눈에 띕니다. 곡류와 채소류를 가장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통해 단백질 섭취를 해야겠죠. 그 다음 후식으로 과일류, 우유 등 유제품류, 콩기름, 참기름 같은 유지류는 아주 소량만 섭취하면 됩니다. 이런 기름과 같은 유지류는 조리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식품을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는 우리 건강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이렇게 자전거 모형을 통해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있는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한다면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의 5대 영양소를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식단 구성은 밥칸엔 주로 곡류군을 넣어보세요. 밥에는 다양한 잡곡을 섞어서 밥에 부족한 단백질이나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영양소를 충족시켜보세요. 밥이 질린다면 같은 곡류군 내에 있는 면 요리, 빵, 감자, 고구마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국한에는 모든 식품군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제비를 넣는다면 곡류군이 들어간 게 되겠고, 시금치 된장국을 넣는다면 채소류를 넣은 게 될 거고, 동태찌개를 넣는다면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넣은 것이 되겠죠. 이렇게 국한에는 다양한 식품군을 넣을 수 있으니 여러분의 기호도와 영양소 균형에 맞춰서 국을 선택해보세요. 다음으로 주찬에는 보통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넣어 단백질군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데요. 여러분이 선택한 채식 종류에 따라 식재료를 선택해보세요. 엄격한 비건을 선택했다면 다양한 콩요리를 넣어보시고요. 달걀까지 먹는 락토 오보 채식을 선택했다면 콩류 플러스 달걀 요리까지 가능해지겠죠? 내가 선택한 채식의 종류에 따라서 주찬 요리를 선택해보세요. 부찬도 역시 다양한 식품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쫄면 무침을 넣으면 곡류군에서 선택한 것이 되고, 샐러드나 나물 무침을 넣는다면 채소군을 넣은 것이 되고, 멸치볶음을 넣는다면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서 선택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의 기호도나 영양소 밸런스에 맞추어 식품을 선택해보세요. 김치 칸에는 채소류인 김치나 양식 요리라면 피클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김치의 종류와 피클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감이 안 온다고요? 그렇다면 영양쌤의 채식 식단을 살펴볼까요? 요즘엔 비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다양한 제품군이 개발되었어요. 콩으로 고기의 식감을 낸 콩고기, 고기가 안 들어갔지만 충분히 맛있는 미트제로 군만두, 우유나 달걀을 넣지 않은 비건 브라우니까지. 채식 식단이라고 정말 채소만 넣은 식단을 생각하면 오산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나는 달걀까지는 넣어야겠어요 하면 락토 오보 식단을 짜보도록 하세요. 저는 맛있는 보리밥에 열무김치와 상추를 잘게 찢어 섞고 계란 후라이에 쌈장까지. 얼마나 맛있게요? 잔치국수의 육수는 다시마와 무, 양파로 내주었어요. 채식 식단에 부족한 단백질은 달걀 후라이로 채운 거 보이시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건 곡류, 채소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류가 골고루 들어가게 짜야만 모든 영양소가 결핍되지 않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간단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활동지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보세요. 퀴즈를 잘 풀고 소감문까지 작성하면 선물이 팡팡팡 터진답니다. 나는 채소러버 다운솔, 지구의 친구. 채소를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주변에서 자꾸 물어봐. 채소 뭐가 그리 좋은지를 물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꿈도 너무 많아. 아삭아삭 눈에 좋은 당근, 볼빨간 멋쟁이 토마토, 아이 매워 알싸한 양파, 얍얍얍 뽀빠이 시금치. 뭐가 됐든 맛있으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지구. 나는 할래, 채식할래. 뭐가 됐든 나는 지구 사랑할래. 나는 할래, 사랑할래. 뭐가 됐든 나는 지구 사랑할래. 나는 지구 러버 연미식, 채소의 친구. 환경을 생각하는 지구 지킴이 친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지구 보호 왜 하는지를 물어봐. 정말 쉬운 질문이야.
답은 오직 하나, 우리 살아가는 지구 지켜야 하기 때문이야. 터전을 잃고 아파하고 있는 북극곰, 지구온난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구. 수많은 사람 우리 다 같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길가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뭐가 됐든 실천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지구. 나는 할래, 보호할래, 뭐가 됐든 나는 지구 보호할래. 나는 할래, 사랑할래, 뭐가 됐든 나는 지구 사랑할래.